이번에 샘플한 AI 선언이 있었고, 젠슨함과 이제 미국식 맥주 해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이게 3차 깐부 해동이라고 봐도 되겠죠?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 좋으니까 정말 주가 올려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저도 가봤었는데 정말 날씨 좋고,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곳이에요. 뭐 제가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뭐 컨텐츠는 아니니까 뭐 지금은 시간상 뭐 시간 아끼도록 하겠지만 샌프란시스코 요 지금 사진 찍었던 이 자리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뭐 GPT 한번 돌려보시면은 재밌는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에는 서사가 중요한데 여기서 만난 것들, 만난 사람들, 그리고 이 장소의 의미, 거기서 만나서 왜 맥주와 뭐 이제 감자튀김 이런 건지들 잘 생각해 보면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 간부회동 때 삼성전자와 현대차 주가가 그 뒤로 쭉 올랐었고 2차 간부회동 때는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이렇게 또 젠스랑 이렇게 만났었었고 그럼 왜 두 번째에서는 텔레콤이 들어왔었는지 그리고 나니까 최근에 뭐가 나옵니까? 메가 프로젝트가 나오고 18.3기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발표가 나왔고, 그 중에 15기가와트를 SK텔레콤 주도로 하겠다 했는데, 아, 그래서 텔레콤 사장이 거기 있었구나. 근데 거기에 젠슨항과 왜 만나야 되는가? 젠슨항이 AI 데이터 센터에 GPU를 납품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짓겠다고 짓는 게 아니죠. GPU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HBM이 와야 지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전기도 들어와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맞춰져야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짓고 싶다고 짓는 상황도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조각조각이 다 이유가 있더라. 예전에도 뭐 이런 데들 되게 어떻게 운 좋게 좀 몇 번 갈 때가 있어서 해봤는데 다 의미 있는 사람들만 사진을 찍게 시킵니다. 예, 참 무서워요. 그래서 사진 찍었을 때 사진을 잘 봐야 된다. 그게 투자 힌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생각이었고 뭐 시장에서는 이런 사진을 쇼라고 하기도 하고 기업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있어서 그 이야기 좀 해보자면은 최소한의 기업 간에 저런 동맹이 나오려면은 이익의 공동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익이 같은 방향을 향하는 동맹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강한 결속력이 유지가 됩니다. 반대로 한쪽만 이익을 보는 동맹은 결국 깨지게 돼 있어요. 1차, 2차 깐부치킨 이후로 또 이렇게 샘플한 AI까지 맺었다는 거는 한국과 미국 기업의 이익에 부합했다라는 겁니다. 정부도 이익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한 거죠. 자, 그러면 투자자는 어떤 이익이 부합하는 건지를 봐야 되고, 그들이 동맹대로 갔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은 어디가 돈이 될 거냐, 병목이 어디서 생기는 거냐, 이걸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서 기다리면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굳이 어려운 주식 용어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흐름만 찾으면 돼요. 물론 이게 단기간에 벌어질 일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몇 년은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주식 사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주가가 이미 올랐다고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장기간이기 때문에 한 번 또 싸게 살 기회 또 주거든요. 그때 사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다 보면 좋은 가격에 팔 기회가 분명히 와요. 그때 팔면 되는 게 투자다. 그러니까 투자를 정말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액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이런 막 어려운 주식 용어 디테일로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을 읽고 아 지금 시장의 흐름이 일로 가니까 이때 지금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좀 주식을 해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도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잘 맞춰요, 실제로. AI, 샘플한 AI 투자 요약을 해보면요. 국내 여러 기업과 미국 빅테크 AI 기업들 발표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젠슨왕 위주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억 달러니까 5기가와트 AI 팩토리를 SK와 협력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현금 투자인지 GPU 투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AI 팩토리를 짓는 이상 구분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5천억 달러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할 경우에 건설비 40%를 GPU가 차지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2천억 달러가 자기 몫입니다. 투자하기로 한 그 사이즈 금액의 40%는 자기가 가져가는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천억 달러 AI 데이터 센터면 대략적으로 한 750억 달러가 SK 하이닉스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너십 발표가 결국 자신들의 매출 발표와도 같은 셈이니까 자기들 주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현대차랑 자율주행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고요.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은 이제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차도 많은 수혜를 보게 되는데 이 기술이 또 로봇에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서로 윈윈이 되겠죠.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가, 하드웨어는 현대차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거는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네이버는 브룩필드와 함께 엔비디아가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제가 돈이 없는 기업이 아닌데 10억 달러가 뭐지? 이랬더니 이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를 네이버가 잘 짓습니다. 저 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지는 일도 이제 네이버가 할 수 있게 되는데 눈여겨볼 거는 브룩필드입니다. 에너지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사모펀드예요. 이 회사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무슨 회사냐? 원자력 아시죠? 그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가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회사가 있어요. 그 지분 51%를 브룩필드가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브룩필드는 캐나다 사모펀드예요. 자, AI 데이터 센터 같이 인프라 자산을 1,000억 달러까지 확대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브룩필드는 AI 쪽에 자기네들 투자할 거리 많거든요. 재생에너지도 들어갈 수 있고 원자력을 들어갈 수도 있고 자기 시장에 투자도 하고 자기 사업을 밀어넣기 위한 것도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5년 동안 10.5기가와트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도 맺었고요. 구글과 수력발전 공급 계약도 맺었고, 이제 무탄소 에너지 쪽으로 시장을 늘려나가고 있죠. 참고로 이제 하이닉스, SK 같은 경우는 KKR과 손을 잡았죠. 이런 식으로 그 인프라를 하는 사모펀드들과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하는 이런 회사들 간에 강한 시너지들이 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를 사서 파는 회사들 또는 그 투자하는 투자사들도 잘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번 샌프란 AI선에서 미국의 빅테크들이 줄줄이 참여했다. 그 한국의 기업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좋은 뜻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돌파할 필요도 있다는 뜻이에요. 최근 빅테크 실적 시즌이 맞물리면서 AI 투자 심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투자를 늘리겠다 말한 구글은 그날 주가가 7% 떨어졌고 FCF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번 주에 애플, 아마존, 마소, 메타 실적 발표 다 나오는데 이 중에 두 개는 FCF랑 투자 문제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영상 한 번 더 찍도록 할게요. 한 달 동안 주가를 보면은 AI 투자를 적게 하고 가격을 올리는 애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반도체 주들의 가격 하락이 큰 편이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이게 한 달짜리인데 보다시피 애플이 많이 올라가. 반도체 쪽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들. 자, 그러면 뭔가 타겟책은 결국 뭐냐면 투심을 바꿔야 됩니다. 투심을 바꾼다는 건 뭡니까? 매출이나 이런 가격 가이던스를 상향시키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이런 발표와 손잡는 거에 미국 회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300만 원 했던 주가가 현재 40% 하락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도 뭔가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 플레이가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의외인 점은 뭐냐면 주가가 40% 하락하니까 외국인들이 최근 지분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면은 이 지점이 단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도 존재하겠죠. 자, 시선을 바꿔서 이제 투자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는 계획대로 지어지지 못하고 있고 주민 반발, 전기료, 용수 문제 등 뭐 여러 가지 반대 이유들이 있는데 뭐 비용 부담 문제도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의 감소는 엔비디아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줄어드는 건 엔비디아한테 최고의 악재가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지어져야지만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과 주가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 와중에 한국의 AI 데이터 센터 대규모의 이런 건설 계획은 엔비디아한테 좋은 소식이고 여기에 협력을 최대한 하는 게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나라들도 나도 짓게 나도 짓게 이렇게 될 거고 소버린 AI 열풍이 불게 되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이 되는 거죠. 지금 미국 계획 중 향후 나온 것들 중에서 절반 정도 취소가 된다고 하면은 4년 동안 AI 데이터 센터 40기가와트가 덜 지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 부족분을 한국같이 다른 나라들이 지어준다? 뭐 미국과 이제 우방이 지어지면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총 AI 대생 규모가 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과 AI 패권 전쟁에서도 유지가 되는 거고 엔비디아나 뭐 메모리 회사들의 매출 하락 우려, 가격 하락 우려도 좀 씻을 수가 있겠죠. 최근에 중동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소버린 AI 움직임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 잘 돼서 소버린 AI 붐이 일어난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지금보다 매출처가 늘어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도 더 가격이 올라가고 더 긴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코스피 60%를 차지하는 두 기업 주가가 더 높게, 더 오래 유지가 되니까 코스피가 장기간 더 높게 유지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 세수부터 증시까지 정부가 가져가는 이익도 커져요. 그래서 이익에 기반한 동맹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맥주를 마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강한 협력 관계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돈의 흐름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건데
제가 한번 찾아본 것들을 보면은, AI 데센 건설 비용의 GPU가 40%, 메모리가 15%, 그 전력과 냉각 부분이 25%, 그리고 한국 AI 데센이 지었을 경우에 국산 제품 비중을 몇 퍼센트는 맞추라는 규제가 나올 것 같은데, 메모리는 국산 쓰면 되고요. 아마 전력과 냉각 인프라가 25%인데, 여기서 아마 좀 써야 될 것들이 의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규제 완화라던가 보조금 같은 정책을 받을 수 있게 되게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국내 관련주가 등장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직 여기에서 주가 안 오른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미리 찾아내는 전략도 나올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미국에 지연되는 AI 데이터 센터가 이게 단기간 집중됐던 수요를 장기로 분산시키는 영향을 줘요. 그러면 GPU랑 메모리의 병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가격 하락 압박을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한국이 만들어내면은 병목이 더 강화되는 거죠. 공급자의 가격이 유지되고 아니면 상승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지금 공급자들 기업들이 협력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되는 거죠.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미국 AI 대선이 왜 연기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용수 문제도 있지만 전력 문제가 더 큽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은 북동부 지역은 AI 대선 건설이 지연되고 있고 반발이 심하다라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되고 있고요. 반면에 남부에서는 완전 반대되는 뉴스들이 나와요. AI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신규 용량의 53%가 텍사스와 주변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뉴스 기사까지 있습니다. 남부는 태양광 발전 같이 전력 공급이 원활하고 전기료가 저렴하고요. 북동부는 태양광 발전이 불리하고 남부의 전력을 그쪽으로 송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천연가스 같은 이제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단가가 좀 더 높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전기료가 지금 AI 대센에 지어지는 자리를 좌우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비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텍사스는 킬로와트 시당 6.3센트 정도가 나오는데 북동부 같은 뉴욕, 버지니아, 오하이오를 보면은 8에서 10달러입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북동부에 빠르게 지어졌는데 여기 전기료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이 전기료가 주민들 전기료 상승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불만이 많죠. 그럼 한국에 18.3기가와트 AI 데이터 센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기료가 25조 원 정도 이상 될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 한국의 내년 한국전력 내년 매출이 100조입니다. 한국의 전기 25%가량을 AI 대센이 먹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 부족한 25조 원 전기를 만들어 파는 곳이 어디가 될 거냐? 이걸 봐야 되겠죠. 원자력, 천연가스, 태양광, 풍력 다 돌려도 감당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 전기차, 반도체 공장은 지금 계산도 안 넣어놨어요. 여기도 전력 수요 엄청 늘어날 거고 감당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관련된 투자는 장기적으로 유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가가 저렴할 때마다 사서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2021년부터 전기가 부족할 거다, 전기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영상을 전 옛날부터 올려놨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쪽 관련해서는 계속 트래킹을 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옛날 영상 제 거 찾아봐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